한 부부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당신 저봐. 파라. 황금빛 석양처럼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두 분이 정말 좋은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인데요. 하늘도 너무 예쁘지. 힘들지. 쉬었다 가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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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드나 보네. 다리도 아프고. 아니 산을 옛날에 남한성을 쉬도 않고 올라갔었는데 그러게. 아,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그런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 살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8년 차 부부인 이름은 최기준. 서영미입니다. 두 사람은 꽃다운 대학 시절에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렸죠. 일도 열심히 하고 애도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캐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기준님은 무려 40년간 엔지니어로 활약했답니다. 65세까지는 직장 생활했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거를 거의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정년 퇴직을 했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쉬면 좀 몸이 편할 줄 알았는데 몸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이 정도로 좀 컸는데 많이 좀 줄었죠. 근육도 빠지고 그 기분도 다운되고 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영미님은 최근 들어 전에 없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이렇게 쥐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거나 까치발을 오래 뜨고 있거나 이러면은 쥐가 나더라고요. 척추가 이상 있는 거야 아니면 근육이 빠져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병원 가봐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한갑이 지나서 이 양반은 이제 조금씩 그런 것 같아. 나도 뭐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체력이 딸리는 것 같은 건 느꼈어요. 중년을 지내가지고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년부터 어떻게 그 사망할 때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부부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비교해봤을 때 몸무게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어요. 한 1.5kg 정도 줄었어요. 1.5kg 정도 저절로 줄었어요? 네, 저절로 줄었어요. 그러셨군요. 근육량과 근력, 신체 기능 및 노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심한 환자들 있죠. 근감소증이 좀 병적으로 진단을 하는 수치까지는 아니세요. 근데 근감소증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근력과 근육량은 정상 범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문제는 신체 활동 능력, 특히 하지 근력 쪽이 약하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5번 이제 하셨었잖아요. 보통 12초를 커트라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11.82예요. 그러니까 딱 경계예요. 이런 분들이 근감소증 가능성이 높은 군이라고 보통 그렇게 일컬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절한 시기인 게요. 이미 근감소증이 너무 진행되면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질 여지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주관적인 불편감은 느끼지만 의학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은 이때가 가장 예방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근감소증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은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 감소와 근육 기능의 감소는 사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몸이 40대가 넘어가면 1년에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육의 기능의 경우는 1년에 약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근감소증에 대해서 적절히 관심을 갖고 잘 예방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은 사실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사실 최 기주님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가장 의학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 분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근감소증 상태는 우리 서영민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병적인 근감소증 상태는 아니신데 앉았다 일어났다 5번 하는 게 14.76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감소증 진단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으세요. 그런데 체열 검사 결과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 기주님은 근감소증의 위험도가 똑같이 높기도 하지만 당뇨병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저희가 당화혈색소 6.5%를 가지고 당뇨병이 있다 없다 진단하거든요. 지금 최 기주님이 11.9예요. 11.9예요. 그러니까 2배예요. 한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 혈당 수치면 응급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근감소증도 근감소증이지만 당에 대한 약 처방을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사실 근감소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일반 환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뇨병의 병인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당뇨병은 단순하게 당이 높은 병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합성을 관장하는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있는 병입니다. 이러한 인슐린 호르몬은 당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저항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저항성을 낮추는 약제를 사용하고 당뇨병을 함께 관리해 줘야만 효과적인 근감소증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 소중한 근육을 꽉 붙잡아줄 근력 운동을 배워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1% 근력 운동이에요. 1% 근력 운동. 왜 1%일까요? 효과가 좋은가요? 맞춰보세요. 근육량 1%만 올리자.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찍었.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네. 우리가 30대 이후로 매년 1%씩 감소를 해요. 그렇게 일상생활만 하고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1%씩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 근감소증을 막자는 취지로 만든 운동이고요. 준비물이 있어요. 상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무 밴드입니다. 밴드를 무릎 옆에다가 걸치세요. 골반보다 약간 넓게 무릎을 벌려주시고 자, 천천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내려보세요. 네. 그다음 엉덩이 터치하고 일어나 보세요. 근력 운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스쿼트를 의자에서 하는 건데요. 관절의 부담이 덜해 어르신들이나 운동 초보에게도 적합한 하체 운동법이죠. 뒤로 앉았다가 엉덩이 터치하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거 어렵죠? 네. 네. 이 동작이 어려우셔서 엉덩이를 의자에 못 붙이겠다 하시면 쿠션을 방석처럼 내려놓으시고 똑같이 스쿼트를 하는데 자 내려갔죠? 그럼 쿠션이 일찍 닿아요. 닿으면 일어나면 돼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내려가 보세요. 멈춰보세요. 허벅지 만져보세요. 내 허벅지 만져보세요. 단단해졌죠? 이게 지금 근육이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의자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하지 기능과 신체 활동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구성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 쉽다 하더라도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에 힘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루프 형태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밴드를 활용해 근력 운동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뒤꿈치 올리세요. 어우, 이거 쉬워 보이죠? 뒤꿈치 올려보세요. 고무에 탄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다시 내리고. 하체 근육 먼저 다져주고 이어서 상체까지 고르게 단련시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 근력 운동법. 궁금하시면 귀하신몸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오늘 저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운동이 내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었었다. 예, 근육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제가 드리는 권장량은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건데 4일은 유산소 운동, 3일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3일 근력 운동 하는 건 힘들게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너무 힘들어 하고 쉬고 싶어질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시는 그 정도 수준을 3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요. 운동 후에 근육통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때 위성세포가 근섬유를 보수하면서 근육을 굵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크고 단단해질 근육을 떠올리며 힘들어도 근력 운동 꾸준히 해보자고요. 이게 미션이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근육을 써야 돼요. 우리 집이 10층이야.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그 로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나와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어요. 이걸 계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TV 보면서 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하기. 양치질할 때 스쿼트를 해보세요. 아주 순간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하루에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근육량을 늘려주고 삶을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잘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보다 목소리가 힘차지셨는데. 근감소증에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영양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을 합성한다는 행위는 우리 몸에 남는 여분의 에너지를 근육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영양분이 충분치 않으면 근육을 합성하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적절하게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반드시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귀하신 네 분의 평소 식단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먼저 고양이님은 너무 소식을 하고 탄수화물을 멀리 하셨다고요. 영민님 부부는 비교적 잘 차려 드셨지만 채식 위주라 단백질과 총 열량이 부족했고요. 기사님은 수술 후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 중이었는데요. 극단적으로 열량을 제한하고 탄수화물을 기피하는 상태였죠. 근데 지금 이 스위치가 안 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영양분이 충분해야 합성을 할 텐데 영양분이 불충분하니까 합성은 무슨 분해나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충족시키셔야 돼요. 근육 합성을 위해 열량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키에 걸맞은 표준 체중을 찾고요. 신체 활동 정도를 반영해 하루 필요 열량을 산출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열량을 어떤 음식으로 채울지 배워보겠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가 없고 운동은 상황에 따라서 못 하시는 때도 생기는데 식사는 매일 3끼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게 영양 관리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단백질을 당연히 잘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근감소증을 판정받았거나 나는 근육이 갑자기 너무 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활동할 때 너무 지친다 하시면 단백질 섭취를 본인의 체중에다가 1을 곱하시거나 1.2 정도를 곱한 양을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섭취할 단백질 양을 계산해 봅시다. 근감소증이 있다면 체중의 1.2를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중증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고영애님은 하루에 약 6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녁에 주로 고기를 먹으니까 삼겹살로 60g을 채우겠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끼에 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하는 순간에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데 만약에 저녁 식사에 몰아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 합성 스위치는 단 한 번만 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총 3번의 스위치를 켤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이라면 3번에 나누어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품별로 단백질이 몇 g씩 들어있는지 아셔야겠죠. 식품의 무게가 전부 단백질 무게가 아니기에 함량을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100g당 23g 보이시죠? 근데 그 밑으로 고등어, 삼치, 갈치, 오징어, 새우 이런 애들은 다 지금 20g에 가까운 거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육류가 20g 정도다. 100g의 단백질 들어있는 양이 그 정도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손바닥을 떠올리세요. 한 끼에 한 뼘 어육류군을 챙긴다면 얼추 단백질 필요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백질 보조제를 병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형태도 있고 단백질 음료 형태도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보통 1회 제공량 안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제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루에 내가 필요한 충분한 용량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요즘 너무 그 건강에 해로운 식품, 영양소로 되게 공공의 적이 됐잖아요. 근데 의외로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몸에서. 그런데 탄수화물이 근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적절한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총 열량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와야 근육 합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약 50%가량은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안 생기나 보다, 노력만큼 안 생겨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탄수화물도 중요하고 네. 또 뭐 체중 관리한다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멀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건 새삼 깨달았어요. 초여름 청아한 푸름을 뽐내는 산속에 의문의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거친 산길을 맨몸으로 뛰어오르는 한 남성. 이게 백사계단이라는 저희 운동 코스입니다. 와, 다부진 근육에 호랑이 기운을 자랑하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건강 전도사이며 액티브 시니어 강철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른이 넘으셨다는데 이팔 청춘도 울고 갈 에너지입니다. 일상생활하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곳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활기 그 자체죠. 예, 정말 활력 그 자체입니다. 저는. 철진님의 체성분 분석표인데요. 와, 근육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저희가 악력 테스트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한 번 이거 해보고.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 과연 64.7. 근력이 천하장사입니다. 종아리 둘레도 재보는데요. 오우, 야, 심상치가 않네요. 뺀 거예요? 나보다 굵은 것 같은데. 힘 빼도 40 좀 넘는데? 야, 활력이 다 이 장단지에서 나오나 봅니다. 시작. 의자에서 일어서기 5회. 와, 번개가 따로 없네요. 진짜 대단한 어르신이네요. 혹시 전직 운동선수 출신이세요? 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어요. 젊은 시절엔 지금과 몸이 사뭇 달랐다는데요. 제가 1999년도에 엄청 몸이 불어가지고 진짜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멜빵을 해가지고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 배가 나와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한 해 동안 꾸준히 운동해서 살을 빼고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째 운동해 오고 있습니다. 24년째 주 5회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결과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시다고요. 제가 만든 훈련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시니어 훈련소. 아, 시니어 훈련소요? 예. 1년 내내 헬스장에서만 운동하게 되면요. 지루함을 느끼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이 운동 장소를 바꿔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사롭지 않은 자세로 팔굽혀펴기 실시. 우와, 팔뚝 좀 보세요. 복근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으쌰, 으쌰. 와. 지금 왕자 뭐예요? 우와. 그리고는 공을 뻥 차시는데, 에? 공이 어디 매달려 있는 거죠 지금? 마침 수박을 사러 갔는데 이 수박 케이스가 있어요. 야, 이거 축구공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차면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차니까 이거 공 차는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오랜 세월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온 억만금짜리 근육이랍니다. 와, 정말 멋지죠?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을 위한 지름길 아닙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음식 안 가리고 먹을 수 있다는 거, 100살까지 지금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해 보는 게 목표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합시다. 100세 시대 건강 위해 운동합시다. 100세 시대 건강 위해. 자, 우리 귀하신 네 분도 열심히 근육을 사수하는 중이네요.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고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고 잊지 말자 탄수화물, 근육 합성 스위치를 최대한 자주 켜보자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기준님, 영민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아, 기준님 안녕하세요. 영민님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디 허리 괜찮으세요? 아, 이게 동작이 기구 자체가 허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동작이라서 그렇죠. 제가 오다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근육 만들기 전에 관절이 무너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동작을 바꿔드릴게요. 아, 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관에서 시체 올라가듯이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천천히 누워보실까요? 저한테 길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다리로 중심 잘 잡으세요. 머리 손을 받치세요. 머리 무거우니까. 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반만. 여기까지만. 네, 네.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렸다가 일단 안전하게 상복부 위주로 셋, 딱 날개뼈 떨어질락 말락할 정도로만. 아, 요렇게요? 네. 이야.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정확한 자세로 힘을 제대로 줘서 운동을 하시면 헬스장 못지않게 근력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근린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해 올바르게 근력 운동하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파도타기라는 기구인데 이거 한번 타보세요. 평소에 어떻게 운동하시죠? 허리 푼다고 운동 많이 하시는데 네, 다 이렇게 하시죠. 물론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허리를 좋게 할 때는 엉덩이 근육이 핵심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탄탄해야 골반을 세워주고 허리가 부담을 덜 느껴요. 이거 충분히 하시고 이제는 내려와서 옆으로 서시는 거예요. 발을 이 발판보다 약간 앞쪽으로 왼발을 디딘 다음에 오른발은 발바닥을 이 끝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대세요. 그 다음에 봉을 손으로 잡고 몸을 고정시키고 허리를 펴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뒤로 천천히 보내면 어디에서 힘이 들어가냐면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서 힘이 딱 들어가요. 엉덩이 힘 주고 버티다가
다시 천천히 원위치. 숨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뒷발차기죠, 말 그대로. 뒷발차기. 엉덩이가 엉덩이 근육 키우는데 힘이 이게 들어가요. 중요해요. 여기 딱. 이렇게 볼록 힘이 들어가요. 그걸 느끼면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 이제 아마 탄탄해질 것 같아. 발을 아래로 내려서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죠. 종아리 운동법도 무릎 펴고 배워보겠습니다. 뒤꿈치 올리기. 하나, 둘, 셋. 이러면 종아리 운동이 돼요. 둘, 셋. 이거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종아리 운동 하시면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하체 근육 다 쓰잖아요. 당뇨병에 좋아요. 당뇨병에 좋아요. 또 열심히 해야 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붙어라 하체 근육, 내려가라 혈당. 꼭 비싼 돈 들이고 어디 운동센터 끊지 않으셔도 여기서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앞으로 해보세요. 아마 튼튼해질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살면 골치 아픈데. 기아신모 화이팅!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챙겨 먹으며 2주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교수 몸에 차도가 좀 생겼을까요? 두 분이 2주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2초 기준이었는데 11.8로 약간 간당간당했거든요. 오늘 하신 건 6.16초. 네, 완전한 정상입니다. 네. 거의 2배속이 되셨어요. 근육량도 늘었고요. 신체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졌네요. 경계선에서 정상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최기준님은요. 사실은 전형적으로 당뇨병하고 근감소증 같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당뇨병을 조절하지 않으면 근감소증도 좋아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을 제가 이제 처방을 드렸었고요. 약을 잘 드신 것 같아요. 당뇨 관리를 시작해서 다행히 공복 혈당이 많이 좋아졌고요. 신체 활동 능력의 감소가 좀 뚜렷했어요. 2주 전 의자 일어서기 속도가 14.76초로 정상 기준을 벗어났었는데요. 그 세상에 6.93초. 반절 찍으셨어요. 아, 반절이 뭐야? 반절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네, 2배속으로 확실하게 좋아지셨고. 근육량도 늘고 근력도 좋아지고 신체 기능까지 모든 항목에서 개선을 보였습니다. 보니까 많이 수치가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2주 만에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선생님도 너무 고맙고. 노력하셨네요. 네. 아, 진짜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 치료할 맛이 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처럼 80대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뭐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